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비바람에 부산항에 80톤급 크레인 7대가 줄줄이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가 파손되고 크레인 전원이 끊어지면서 부두 기능이 일부 마비되기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어제 비바람 피해 상황을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층 높이로 층층이 쌓인 컨테이너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용 줄은 힘없이 늘어져 있거나 심지어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채 기울어져 있는 컨테이너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어젯밤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강풍에 밀리면서 선박에 실려있던 컨테이너와 부딪힌 겁니다. 당시 초속 27m가 넘는 바람이 불어 이 장치한 브레이크가 모두 망가지면서 크레인이 이 레일을 따라 100m가량 힘없이 밀렸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철제 화물 20톤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또 크레인 7기가 잇따라 밀려나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전원이 끊기거나 주행 모터가 손상되면서 부두 일부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태풍에 준하는 정도로 순간 돌풍이 불어가지고 크레인 자체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안 밀리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 쪽에서 이제 모터에 문제가 생겼죠.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부산을 덮쳤을 당시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부산항 크레인 11기가 서로 충돌하며 넘어진 적은 있지만 초겨울 바람에 80톤 규모의 크레인이 밀린 건 이례적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이 중 5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갔고 나머지 2기에 대한 복구 작업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부두 작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 CCTV 영상 일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입니다. 간호사가 출생 나흘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올립니다. 출생 닷새째 새벽, 이번엔 아기를 거칠게 들어올리고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습니다. 같은 날 밤 신생아 아영이는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CCTV를 확인한 부모는 출생 당시 2.9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기가 이렇게 된 건 병원 측의 과실 또는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기 관련 면담할 게 있으니까 신생아실로 좀 내려와 주시라. 저희가 저렇게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 병원에서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 부모로서 납득이 안 되고요.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오던 병원 측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간호사의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CCTV 상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네. 본인들도 더 그거 할 얘기는 없죠. 자기 평소에 몸도 이제 좀 피곤하고 이래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 아기가 대학병원으로 간 날 병원 CCTV 영상 2시간 분량이 사라진 것도 수상한 대목입니다. 아영이의 부모는 병원 측 은폐를 주장하며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병원은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8일부터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병원장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사라진 영상 기록을 찾는 한편 학대 정황과 골절 사고의 인과관계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시속 50km, 그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부산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선포식입니다.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부산의 도로주행 제한 속도가 한층 떨어졌습니다. 부산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됐고
그동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만 적용됐던 30km 제한 규정은 이면도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지만 30km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에서 5030 정책을 시범 시행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는 24% 줄었고 보행 사망사고는 38% 감소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가 평균 20% 줄어들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사망사고라든지 보행 환경 그런 게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 교통정체만 부추길 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전 측면에서 50km나 60km나 큰 그걸 못 느낍니다. 사실 10km 차인데. 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 등 일부 구간을 뺀 부산 전역에서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계도 활동을 펼친 뒤 속도 위반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수능 시험을 이제 사흘 앞두고 수능 시험 문답지가 오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시험 준비는 모두 끝이 난 만큼 이제는 수험생들의 차분한 마지막 마무리만 남아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시내 모 중학교에 수능 시험 문제지와 답지를 실은 차량이 도착합니다. 차량을 굳게 잠근 봉인을 교육감이 직접 해제한 뒤 부산 지역 3만 901명의 수험생을 위한 수능 시험 문답지가 창고로 이동됩니다. 시험지는 수능 시험일인 14일 새벽 시내 59개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공부한 거 차분히 정리하시고 특히 컨디션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거 충분히 실력 발휘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후배들이 켜준 격려의 등이 교정을 환히 밝힌 가운데 고3 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교실에서 혹은 복도에서 벽을 보고 집중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시험보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지치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 조절. 남은 기간 아프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은 아침 일찍 시작되므로 너무 늦게 잠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노력의 결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까지 먹지 않은 음식물이나 긴장 해소나 수면 조절을 목적으로 찾는 커피나 카페인, 약물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12년간의 노력이 단 하루에 결정지어지는 것이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은 평소와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5천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 5조 원이 사회복지 예산이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산업과 과학기술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 12조 5,9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7.9%, 금액으로는 9,249억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41%는 사회복지 보건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4천억 원 이상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 예산 5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보다 16%나 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1조 3,918억 원 책정됐습니다. 부산 청년 3전 세트 101억 원 등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 예산의 총 2조 5,0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부산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8%,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1.2%에 머물렀습니다. 과학기술 예산은 54억 원으로 고작 0.04%입니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784억 원 편성됐고 버스 준공영제와 교통공사 재정지원금 등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4,627억 원 편성됐습니다. 부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위해 내년에 지방채를 올해보다 3,617억 원 더 걷기로 했고 지방채도 올해보다 1,296억 원 늘려 3,053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확장적 재정 수요 등을 고려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채무 비율은 20.8%가 됩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해서 2020년도 부산시 예산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282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벌여 설비 기준 위반과 타이어 마모 기준 초과 등 준수사항 위반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등화장치 부적합과 타이어 마모가 각각 12건이었고 차체 긁힘과 부식, 차량 도색 상태 불량이 21건, 차량 범퍼 손상 등이 10건이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과 현지 시정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턴투워드 부산 국제추모식이 오늘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캐나다인 빈센트 커트니 씨의 제안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해 오전 11시 1분 동안 부산 전역에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묵념하며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빈센트 커트니 씨에게 부산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가 오늘 오후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투수 조슈 린드블럼에게 최동원상을 수여했습니다. 린드블럼은 같이 후보로 골랐던 기아 타이거스 양현종과 SK 와이번스 김광현을 따돌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돼 첫 2년 연속 수상자가 됐습니다. 린드블럼은 2년 연속 최동원상 수상이라는 무한한 영광을 얻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 덕분에 최고의 상을 받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린드블럼은 올해 시즌 30경기 등판에 20승 3패, 평균 자책점 2.5점을 기록했고 탈삼진 189개를 잡아냈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의 시민정책 제안 1호로 선정된 자성고가교 철거가 내일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갖습니다. 지난 1969년 부산의 첫 고가교로 건설된 자성고가교는 그동안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